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의 첫 주간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상간마 첫 관문인 케아라 컵마일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의 몇몇 기수가 이제 현재 부산으로 원정 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특정 기수의 기승 다수의 기승 기회가 부여가 됐는데, 또한 최근에 기승 기회가 적었던 기수들에게도 이번 토요 일요일에 많은 기승 기회가 잡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입마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자, 1주차 서울 경마는 아무래도 월초 편성이니만큼 압축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 출전하는 경주, 복병 전력까지 양분화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마일이 될 듯합니다. 은근히 까다롭게 진행될 이 1주차 경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특별히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큰 추진 없이도 초반 스피드 보여준 9번 플래티넘 유로는 약편성 만나서 우승까지도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이번 정문사이도 다시 한번 이번 경주 직전 데뷔전이 출발이 썩 좋지 않았다는 부분 감안하면 조금 더 한 타이밍 빠른 추입 발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 또한 전개까지 좋아진 마필은 분명하죠. 바로 5번마 선 오버 썬더가 될 것 같습니다. 전개도 정말 잘 풀렸었죠. 내측 선임을 가볍게 자리를 잡고 마지막 추진 시의 탄력도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잉 조이는요, 신영철 기수의 힘 있는 말머리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이번 경주도 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5번 인천 챔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 없는 편성에 인게이트로 내려왔고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1700m에서의 경주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안 맞추고 근성이 좋았던 7번마 스마일걸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선두권 강공이 기대가 되는 선입형 혹은 운이 좋다 하면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전력 4번 온리바람까지 선두권 공략의 주요할 말들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말인 만큼 꼭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 선행이든 선입이든 최적 전개 가능한 엘리트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7번 금순유가 있습니다.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단거리 레이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초반 전개를 쳐줬고, 하지만 분명 막판에 이 끝걸음의 여력을 살짝 보여줬던 말인데, 어찌됐든 3번 프리스 메모리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내측에서 따라가는 조건, 직전보다는 그래도 자리 잡는 데 훨씬 더 수월해졌죠. 이 3번 프린스 메모리 선정기 대체 충분해 보이고요. 이번 야우스 트렁켓이 최근에 모래 맞으면서도 최적 선입 전개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야우스 트렁켓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주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하위 6등급에서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입상 경험이 있는 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체 편성 호기를 만나서 이번에 드디어 입상 찬스가 도래한 말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전개 이점을 구가할 수 있는 전력에게도 관심이 큽니다. 또한 어떤 말이 상태감이 좋아졌을지 그 내용 종합해서 스타트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 경마 스타트 1경주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1300m로 치러지는 1경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원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리 단촐한 구도들이 사실상 현등급에서 변화가 더딘
아직 잠재력의 여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기복 마필들 간의 대결 구도예요. 초반에 전기 양상에 따라서 주류의 영향도 미칠 수도 있는 구도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에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서는 이번 편성에선 아마 승리 라이크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필 자체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력이기도 하죠. 연골증으로 고생도 하기도 했었었고 능력 부진을 재차 탈락에 병력의 여파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의 발주까지 좋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휴양을 다녀오고 체중이 불면서 스피드감이 발전이 되더니 공백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이권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역시 안토니오 기수가 마필의 기본 스피드를 잘 끌어내주면서 운영을 잘 살렸던 경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전개 자체가 좋지를 못했고 아예 후미권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마필 운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었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서 몰고 나오는데 양념 마필들과 샌드위치가 되는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초반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이제 몰고 나가야 되는데 몰고 가는 그 타이밍을 뺏겨버렸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쳐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죠. 후미권에서 올려붙일 의지 자체도 보여주질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이제 무거웠던 부중이 원인이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이번엔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해서 대폭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 붙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 자체에서 빠른 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 라이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최근의 변화 속에서 감량 조건에 초반에 이제 김덕현 기수도 추진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밀려치지 않는 전개만 해준다라면 선행 강공은 더 좋고요.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의권에서 응시할 수 있는 승리 라이크는 의지만큼이나 편성 잘 맞는 이번 구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만 머니샤프, 2번마 캐럿시커 그리고 3번마 JN 리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1번마 머니샤프란 마필 자체도 지금 9번의 경주를 뛰면서 2번의 3착을 차지합니다. 빠른 레이스에서 좀 더 부진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결코 나쁘진 않아요. 직전 경주도 마지막 추진 시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인게이트 요건에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레이스 트립이 빠르지 않다라면 최근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일반 머니샤프도 최적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정말 몰아가는 탄력이 좋아지고 있는 이번 캐럿시커 자체도 선두권 가담뿐만 아니라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추입의 타이밍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걸음이 살아나고 있는 이번 캐럿시커도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입니다. 보여준 걸음이 분명히 없는 마필이 3번마 JN이란 마필인데 훈련에서 보여주는 마필의 가벼움 자체는 나와 있는 모든 마필 중 가장 뛰어납니다. 마필 자체가 보시면 400kg대의 얇은 마체인데도 불구하고 훈련 때 보여주는 마필 자체는 이 마필이 400kg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게 얇아 보이지도 않고요.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보여준 걸음은 없지만 기복 부진 마필들 간의 대결이라면 훈련 성과가 좋은 3번 JN리도 여기서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마필의 기본 능력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전개 운영에 꼬였었던 의지 보여주고 있는 3번 승리 라이크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1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4번 승리 라이크의 선전 기대치.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다부지게 좀 악착같이 몰아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감량 기수 이점과 김덕현 기수의 야물딱진 말머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1번 머니샤프 더 첨언할 이유가 없을 만큼 좋은 설명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이제 후순위 복병권 말들에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우선 저는 9번 세라요제 같은 400kg이라고 한다면 전 백동희 의원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 세라요제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인코스를 선택을 하신 게 좀 참신했고요. 저는 5번 잉그란 퀸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잉그란 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입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이 굉장히 느린 흐름이라는 부분과 4번 승리 라이크가 선두권에서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를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뀐 한 장, 2억 기수라고 한다면 선의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5번 잉그란 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잉그란 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특징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직전의 경주도 어느 정도 그 이전의 모습도 또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기대는 모습도 남아있고 직전 경주도 마필 자체가 기대는 것을 이제 김태훈 기수가 제어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흐름 자체를 편하게 따라가지를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레이스가 분명히 빠르지 않은 레이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중속이나 탄력에 대한 꾸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잉글랜드 팀이 선입견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정력에 대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번 구도에선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의 특징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준 4마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출발 어쨌든 4번 승리라이크라는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상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또 출발에 있어서의 약간의 불안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빠른 말 전무한 편성을 만난 1번 머니샤프의 전개 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2번 캐럿시커 말씀 잘해 주셨고 4번 승리라이크는 백동희 위원이 강조해 준 대로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도전 가능한 유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제이앤리는 저는 복병으로 생각했는데 백동희 위원도 역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도 훈련 컨디션이 매우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출발 시 외측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남겼고 결국에는 이번 편성 자체는 사실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훈련까지 좋아진 3번 제이앤리까지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경주 핵심 포인트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 4번 승리라이크가 선두권 장악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에는 비록 출발후 양 연마필에게 압제당하며 초반 전개가 꼬여버리는 후미를 처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 4번 승리라이크가 수월하게 앞선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미 동거리를 입상 전력까지 갖춘 이 4번 승리라이크 연투 기대치 있어 보이고요. 1번 머니샤프는 직전에 후미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 쳐져 직선에서 뒤늦은 추격 시 그래도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 코스 이점을 살려볼 수 있겠고 이번에 망선음과 승인 장구까지 착용하고 출전하는 1번 이 머니샤프가 되겠고요. 외곽에 9번 세라 여제가 있습니다. 마체가 얇아요. 하지만 강단이 상당히 좋은 4세 앞말로 평가가 되는데 발주에 크나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순간 스피드가 현저하게 부족해 항상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지만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아주 날카로운 걸음은 요 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가 경합을 피해서 전개 운영을 펼칠 수 있는 어차피 앞선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9번 세라 여제도 직선에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백동일 의원 9번 세라 여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외양을 넓혔을 때는 세라 여제까지는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직전에도 이마필 이제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초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전 경주도 이제 발주는 가볍게 받고 너무 쳐져요. 체hum이 약간 격차가 날 정도로 쳐져 있다가 이제 끌걸음만으로 올라오는데 과연 이 걸음 자체가 여기서 아무리 레이스 흐름이 느리다 할지라도 입상권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상당히 좀 하게 만들었던 전력입니다. 저는 이제 3번마 제이앤이도 그렇고 보면 세라 여제도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조에서도 토요경마에서 이 한 마리만 출전하고 있고요. 25조에서도 보면 세라이즈 한 마리만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마필 모두 다 입상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좀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제이앤리의 훈련 상태가 좀 더 좋아 보였고요. 세라의 여제는 분명 착승권 자체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입상권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스피드에 변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두 마필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이번 경주에선 3번 제이앤리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토요일 스타트 1경주는요. 직전에 초반 전개 꼬여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전개까지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4번 승리라이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주 펼쳐진 3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단초론 편성에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가운데 뛰어본 전력 중에서는 이번에 어떤 말이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일지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이른 타이밍 서울 2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관심을 받는 말이 사실 정해져 있는 편성인데 따라서 그중에서 중심말을 선정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관심을 많이 받는 말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훈련 상태까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경주 중심말은 5번 미스터 히어로입니다. 스피드만큼은 이세마 시절인 작년에 이미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다리가 좋지 않아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휴양 다녀온 뒤에 받은 주행 심사는 사실 큰 의미 없이 그냥 통과에만 의의를 뒀다라는 판단이고 이후 경주 훈련 모습상 굉장히 경주를 앞두고 계속 훈련 상태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모습이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오히려 3세에 접어들면서 힘이 더 찬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1000m 최단거리 치고 특별히 빠른 말도 없는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 유력한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신마들이 우선 눈에 띕니다. 7번 대군 파워라는 말,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한센블레이드라는 말. 여기에 이제 복병으로는 훈련 상태가 눈에 띄는 말이 한 말이 있는데 1번 뇌성병력입니다. 7번 대군파와 9번 한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두 주행심사 시 사실 어느 정도는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가하는 모습 속에 걸음을 끌어내는 모습이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9번 한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부분 좀 완전치 않은 주행, 아직 어린 모습을 노출했다는 점 빼고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7번 대군파워 역시 굉장히 스피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말들 중에서 스피드가 눈에 띄는 말 자체가 크게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신마가 데뷔 전부터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기는 길어졌지만 훈련 상태 최상의 성장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5번 미스터 히어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말들 중에서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공백전을 치르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검과 훈련 당시에도 여유가 있었던 미스터 히어로 지금 재검 마필들과 이제 주행 심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통과만 하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통할 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대군 파워라던가 9번 한센블레이드도 한센블레이드는 좀 재밌죠. 조교 불만 7번에 능력 미달만 2번에 총 거의 10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기대했던 모습 빼고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던 중요한 부분은 미스터 히어로란 마필이 스피드는 보였지만 기존에 2번에 떴을 때도 입상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10번 만에 통과한 한센블레이드를 과연 강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번 경주를 뛰면서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은 저는 4번 깨우침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1300m에서도 선두권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정도로 계속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현등급 뛰어온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개의 고지를 챙겨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 마필들 중에서 4번 깨우침은 좀 배제하기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번 깨우침이 초반 스피드 자체는 역시나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중간부터 이제 밀고 나가는 중속 자체가 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주 자체가 좀 빠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12월 1일 경주 같은 경우였는데 완전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스피드가 아직 완전히 힘이 덜 차면서 스피드에 대한 부분에 어떤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자체가 5번 미스터 히어로라는 워낙 상태도 좋고 성장세도 눈에 띄는 말이 앞선에서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4번 깨우침이 5번 미스터 히어로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불리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선에서는 5번 미스터 히어로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미스터 히어로의 초반 순발력, 4번 깨우침과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5번이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9번 한센블레이드가 그냥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봅니다. 미스터 히어로는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이니까요. 저는 8번 스터닝 어게인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터닝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거세우 첫 출전이었죠. 근데 거세우파가 남아있었던 모습이었던 와중에 순위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그 이후에는 탄력 호전세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거세 이후에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8번 스터닝 어게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8번 스터닝 어게인도 직전 경주 나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 나설 5번 미스터 히어로나 신마 중에 한 마리 정도 눈에 띄는 말 빼고는 크게 강력한 말이 없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이후에 과연 거세의 효과가 나타나서 더 잘 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인데 직전 경주는 사실 또 전개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했다는 또 유리함을 얻은 상태에서의 주행이었다는 부분, 그 전 경주랑 비교했을 때는 전개의 차이도 분명히 영향 끼쳤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8번 스터닝 어게인의 앞으로의 잠재력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만 바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행 심사 때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이두의 신마에게 관심이 가는 가운데 공백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진 면모를 이번에 보여줄 5번 미스터 히어로를 이 중심마로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6번 리시 브루가 있습니다. 출발 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해요. 직전에도 흐름 빠른 레이스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올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여력을 남겼는데 이번에 뭐 한 박자 빠른 스포트라면 직선에서 역습 가능해 보이는 복경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요, 6번 리시브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리시브루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뭐 잠재력은 아예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가능성은 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혈통상 아무래도 단거리에 빠른 성과를 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번 내성병력이란 말이 사실 추입형 말들 중에서 지금 성장세, 훈련 모습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또 게이트 2점까지 얻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또 외곽 전개로 분리했는데 그래서 6번 리시브루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은 상대와의 어떤 그 전력에서 조금 우위를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 좀 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이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띠로택의 실전 변화의 면모, 상태형까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5번 미스터 히어로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신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정말 실전에서 바로 능력을 선보일지, 아니면 자, 이번에 변화 타이밍이 도래한 실전 경험이 있는 말에게도 찬스가 들어갈지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이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자,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이경주에 이어서 3세 2합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이경주와 분할된 편성 서울 3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뭐 실전 경험에 본 마필 중에서 직전에 다소 데뷔전 강평선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 또한 전개 미스를 범한 마필,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아무래도 뭐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마필에게 기회가 가겠죠. 전개 양상 포함해서 종합된 내용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 경주하고 분할이 된 것 치고는 출전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이 직전 경주의 패인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패인보다는 이번 경주에 대해서의 가능성은 누가 더 높으냐라는 부분에서 4번 큐피드 초이스의 선전을 우선 기대를 해보는 경주다라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큐피드 초이스는 직전 경주에 이미 순위권까지 3위까지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죠. 이 말은 본인이 선두권에서 강공을 펼칠 수 있는 편성을 만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던 말입니다. 마체가 작기 때문인데요. 이번 편성 선두권에서 강공 펼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은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강한 상대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 경험이 적은 말들이 많아요. 4번 큐피드 초이스의 선전 가능성 먼저 지목을 해보면서 1번 검향
주행 심사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마리의 순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죠. 생각보다 영화스 플라잉이라는 말이 빵 치고 나가는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인코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전보다는 힘이 붙은 걸음이기 때문에 1번 검향의 선두권 강공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위너세이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고 실전 적응에 만족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코스에 이제 갇히면서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코너 들면서 한번 방해를 받아요. 이후에 막판에 직선에서는 채찍을 댈 때마다 탄력이 쭉쭉 나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늦은 타이밍이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순위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판단하겠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복병권 5번 실버 드래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데뷔전인데요. 2017년 2차 1세마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던 말입니다. 상당히 치열했었던 호가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때 경매에 나왔었던 말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인 말이 대한마가 있고요. 초인볼트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이제 후순위로다가 이제 낙찰이 됐었던 상황인데 실버 드래곤의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고 주행 심사 때보다 힘이 더 붙었다라는 부분에서 스피드 보강된 5번 실버 드래곤의 선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가능성 있는 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도 1번 검향이란 말을 중심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착지 불량,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꽤 경주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선 전개에 결국엔 실패했는데 이번 경주 1000m에 빠른 말이 크게 없는 1번 게이트 찬스라면 얼마든지 선행 가능성까지 높은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 위너세이 말씀해 주신 말도 직전 경주 4코너 후에 진로 막히면서 탄력에 방해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2마신 정도 이상은 손해를 봤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더 잘 뛸 수 있는 이번 위너세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번 유롱 플라잉이란 말도 이제는 조금 띄워줄 말로 판단이 됩니다. 초반 스피드 자체가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직전 경주 외곽 전개로 심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추임력을 발휘했다라면 이번 경주 앞선이 무뎌질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말 중에 가장 눈에 띈다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8번 마하선더라는 말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말이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상태 이상 없는 모습을 지금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보여준 스피드 초반 스피드 자체가 좋은 말이고 주행 심사에서는 선행을 나선 후에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따라가는 연습을 하듯이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이 정도 편성 1000m라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경합 없이 버티기를 노릴 8번 마하선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들의 경우에는 저는 우선 이제 모마, 부마 먼저 확인을 하는데 모마가 바다제비더라고요. 바다제비가 현역 시절에 정말 애 많이 먹였습니다. 스피드는 분명히 있는데 선행도 되고 추입도 다 되는데 꼭 결정력이 딱 한 발이 부족했었던 그 유형의 말이었거든요. 어쩌면 외탁을 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특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정희 의원님 설명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뭐 편성 자체에서 봐야 하는 마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위너세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뭐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코너에서 상대 방해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했어요. 뭐 제어하면서 뭐 주춤거리기도 했었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음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누엘 기수의 첫 입상을 이경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계속 좋은 마필을 못 얻어 타다가 이번에 좀 되는 마필을 타서 가능성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첫 입상 마누엘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생각이 비슷한데 이 마필은 어찌됐든 짚고 넘어갈게요. 9번 유령 플라잉입니다. 뭐 앞서 최성진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도 이제 레이스 흐름도 이번 경주 자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저는 이 마필을 조금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직전의 경주가 거세하고 나서의 첫 경주였거든요.
경주였단 말이에요. 이제 거세하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면서 마필 자체도 좀 부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본 잠재력을 갖춘 이 마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는데 9번 유령 플라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체형 대비 체중이 좀 덜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직전 경주는 거세 이후의 효과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진 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40 많이 나가야 450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체중이 더 불어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무엇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유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보조주로를 주로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로를 그러니까 역방향 혹은 보조주로로다가 유도하기 까다로운 말들이 훈련을 할 때는 한 번쯤 실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주행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마번들 빈틈을 찾아보기에 오히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두 우선순위의 마필들은 동의하는 바이고 역시 1번 검양, 4번 이 큐피드 초이스의 동반 입상 기대치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이제 꼬여버린 이번 위너세이도 직선에서 열린 이 공간에서는 아주 좋은 능력을 걸음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번 위너세이까지 이 3두의 전력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복병 전력 한두 더 외연을 넓혀 보면은 10번 선샤인 레이디가 있죠. 데뷔 전부터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실전 이전째 2월 3일 날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던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에 초반 자리 쳐졌습니다만 그래도 막판 걸음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항상 뒷북 추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벼운 주로에서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이 걸음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요 10번 이 선샤인 레이디 지난 2월 3일보다는 이번 토요일 주로는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요 10번 선샤인 레이디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토요일 날도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가 언제 내리느냐의 차이겠죠. 지난주처럼 갑자기 한 경주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날씨 영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샤일레이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율롱 플라잉하고 체형 대비 마체가 너무 작아요. 체중이 더 나가야 돼요. 힘이 붙으면 분명히 체중도 붙어 나갈 겁니다. 체중이 불고 난 다음에 가도 역시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직전에 강평선 고도 속에서도 제법 선전을 했던 말이죠. 이번엔 전개까지 유리합니다. 4번 이 큐피드 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두 단출한 편성 3세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실전 변화 보였던 말이 있고 직전에 악재로 인해 사연 있는 말, 예평 실패했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출한 편성이지만 그래도 입상 도전 가능 마필들의 전력, 능력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인데요. 우선 눈에 띄는 말은 3번 수호입니다. 직전에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고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1300m 2차 입상을 거두었던 전력이죠. 외곽 불리함을 중스피드 발이 2선 외곽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 한결 결정력의 보강된 모습 속에 첫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그 직전 2월 16일 경주에서는 3, 4코너에서 이제 외측 기대는 악벽, 직선에 내측 기대는 악벽 등 주행 불량기를 노출했던 말인데 직전에 그 부분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첫 입상을 했죠. 한결 주행이 안정화됐고 단출한 편성의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온 3번 수호. 다시금 연투 기대치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립니다. 7번 PK 군주가 작년 12월에 데뷔전에서는 늦발하고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여력을 보였고 골막염 등으로 휴양 다녀와 직전에 복귀 전 역시 출발 이후에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역시 초반 전개가 처졌고요. 3, 4코너에서 외측 기댔어요. 모래 맞고 좀 주행 불량 악벽을 선보였던 말이죠. 자, 이번에 정상주기 왔고요.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순발력은 충분히 앞선에도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에 망사, 눈 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이제 코너에서 기댔던 어린이 모래를 맞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기 때문에 기댔기 때문에 자, 이번에 망사, 눈 가면 승인 장구 착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드네요. 7번 PK 군주 강조드리고요.
8번 탑라인이 지난 2월달 데뷔전에서 최단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자, 직전 경주는 당시 수호와 함께 뛰었던 고편성 3선에 차분하게 심한 배를 잘 해나가면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 내측 기대는 악벽을 왼측직으로 잡아줬고 막판에 전방 100m에서 앞선 마필에게 다소 진로방해 당해서 주춤거렸죠. 뭐 크게 방해당한 건 아니지만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주춤거렸다라는 부분은 당시 수호에게 진 원인이 되겠죠. 이번에 뭐 8마리 단출한 편성 전개상에 약간의 그런 악재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미 단거리는 검증을 받고도 남은 전력이죠. 8번 탑라인이 되겠고요. 여기에 6번 스트롱벌처가 역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이고 작년 9월 경주 이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9월 28일 바로 거세를 했고 지난 3월 15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제 관절력 병력이 체크가 됐습니다만 올해 이제 공백 이후 출전하는 가운데 병력 여파 벗어나 주행 심사 때 경쾌한 걸음을 선보였던 만큼 요편성에서는 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전개 이점을 살려볼 복귀전 나서는 6번 스트롱 벌처까지 추천드립니다. 근데 서울 오경주는요 주행이 안정화됐고 게이트까지 안쪽 들어와 상당히 좋은 조건 연투기 대치 3번 수호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인 만큼 편성적이나 전개적이나 뭐 능력적인 측면이나 모두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3번마 수호가 직전 경주 보여준 그 결정력에 대한 여유, 그리고 앞 소개를 해주셨던 마필들 뭐 PK 군주라든가 8번 탑라인, 6번 스트롱벌처까지도 저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선 순위 자체에서는 보여줄 걸음보다는 보여준 걸음에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8번 탑라인을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어차피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7번 PK 군주를 먼저 이제 강조를 주셨었는데 8번 탑라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여줄 거는 좀 많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PK 군주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당일 상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에서 좀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민병철 위원님. 네, 어차피 뭐 3번 수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변화의 기대치에 대해서 높은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일단 보여준 능력보다는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7번 PK 군주 쪽에 일단 살짝 우선순위를 높인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수호 그리고 8번 탑라인 두 마리 모두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7번 PK 군주나 6번 스트롱벌처가 당일 뭐라고 해야지 전략적으로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8번 탑라인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정말 수호를 못 이겼을까요? 참고로 당시 탑라인은 2위 승급 착순이었습니다. 딱 머리차였어요. 이번엔 이깁니다. 8번 탑라인이 우승 유력하지 않습니까, 민병철 위원님? 탑라인 축으로 가시죠. 저는 뭐 3번 수호에 대한 그 신뢰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안정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훨씬 더 직전보다 좋은 조건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3번 수호에 대한 중심권의 마필 또한 중심에 되는 공략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당일에도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급해 주신 3번 수호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직전 그 경주 당시에 워낙 훈련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2월달 경주가 심하게 전개가 꼬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믿음의 부응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므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6번 스트롱벌처가 뭐 7번 PK 군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까지 데뷔 이후에 계속 좀 경주가 꼬였기 때문에 뭐 전개도 꼬이고 출발도 꼬이고 이번 경주 정상적인 경주력이라면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중심화로 판단하는 4번 킹 오브 룰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2월 데뷔전에서 이미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로 무거운 주로 해서 그럼에도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는 그 당시에는 출발도 매끄럽지 않게 실패를 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빠릿해진 모습으로 하지만 최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강하게 앞선에 붙였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 내려왔고 이미 추임력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라면 앞선
확고한 말 없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4번 킹오룰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데뷔전은 늦바라고 막판에 걸음을 보였고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외선의 무리한 가담 속에 완전히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이런 말들은 아무래도 이제 힘쓰는 구간 포인트에 대한 숙지도를 습득하기 전까지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미 그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4번 킹 오브 룰즈까지 외연을 넓히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경주 여건도 좋아졌고요. 주행이 안정화됐고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3번 수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5등급 무대에서 다소 이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특히나 경주 거리의 변화에 의해서 일단은 상당히 그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내린 거리에서 최근에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 일단 관심도 가겠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 늦추입했던 말에게 이번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10마리 단출한 1300m 구도고요. 뭐 전개 자체에서나 기본 능력 자체에서도 드러났어요. 이제 얼추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가져가느냐, 어떻게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번 경주를 이겨내느냐, 그 보습 자체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마필은 단연 안쪽에 있는 1번 인디어런스라는 전력이죠. 데뷔 초에만 해도 하더라도 발주 자체나 스피드가 좀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꾸준하게 이제 훈련을 통한 변화 속에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질 만큼 열감이 많아졌었죠. 3월 2일 때 경주에서는 당일 인기를 가장 차지했었던 마필 컬러풀 조이가 출전 제외가 되면서 조금 운이 따랐던 우승이긴 합니다만 그때 선행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코너에서 2선은 외곽으로 나왔고 직선에서 여유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직전 1700도 인코스 선행이라면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죠. 많이 뛴 겁니다. 선행 갔어요. 직선 구간까지도 많이 버텼어요. 순위 자체만 5일 뿐 상대권과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인 거리인 1300m로 내려왔고 압박도 없는 구도입니다. 선행 가도 좋고요. 따라가도 좋은 1번 인디어런스는 코스와 전개와 상대 2점까지 여기서는 우승은 장담 못해도 입상거리 한 자리는 좀 더 믿음 있는 마필로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3번마 스피드 흥령, 2번마 섀도우 머니, 그리고 7번마 방탄마를 눈에 꼽을 수 있겠죠. 3번마 스피드 흥령도 꾸준하게 전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빠릿한 모습이 좀 떨어지죠. 빅타우르 기수가 정말 대단한 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정말 저렇게 운영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강하게 마필을 몰아주죠. 그 부분을 스피드 흥령이나 마필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2월달에 입상 자체에서도 강하게 최외선에서 몰아서 선입가담 이후 직선 구간에서도 정말 힘든 추진이긴 했습니다만 우승권을 차지할 만큼 직전 1700은 거리가 아직 맞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선입이 좋은 3번 스피드 흥령도 여기서는 적인 거리 맞아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찬스고요. 2번마 시도어머니가 예전에 입상 시에 탄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가 정말 아쉬웠었죠. 내측 선임을 잘 따라가다가 코너 때 마펠 자체가 끄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상대 앞선 이제 마필과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어하면서 상당히 손해가 컸는데 그러고도 더 뜁니다. 차분한 운영이라면 최근에 뛰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최적의 선임 이모 섀도우머니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전력이고요. 고개가 아직은 높고 약간 뻣뻣한 단점은 있지만 단거리 자체에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7번마 방탄마도 선입 가담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도 관심이 필요하겠죠. 우선적인 4두의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기대가 됩니다. 그중 가장 전개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1번마 인디어런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1번 인디어런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게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 짧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인디어런스가 저는 직전 경주 가벼운 줄에서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보거든요. 차분히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가는 작전을 마방에서 지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3월달의 경주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신마신차 우승 자체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였기 때문에 전개여도 마필은 통할 수 있는 구도고, 만약에 외선 마필 중에서 기습가는 마필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싸우기보다는 따라가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나오는 마필이 없다면 선행을 가야겠죠. 어떤 전개로도 이 마필은 통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선행이든 이선이든 인디어런스의 코스 이점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저는 그 외곽에서 기습을 나설 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번 스피드응용 선입 가능성 저도 높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말로는 5번 승리 플러스도 모처럼 줄어든 거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복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외곽에서 10번 대한일품, 이거 정말 참신하게 이걸로다 이제 배대선 쪽에서 800승을 김효정 기수가 달성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기습선행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어런스만 피해 준다면, 인디어런스는 직전에 오버페이스가 페인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대한일품의 기습선행 재밌을 것 같은데요. 10번 대한일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좋죠. 나쁘지 않아요. 이 편성에서. 저도 이제 우두의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배대선 800승을 달성할 때 저는 이때 대한일품과 2위를 차지했던 총알 가치를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던 경주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대한일품이라는 마필은 순간 스피드가 정말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래를 덜 맞고 뛰는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모습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번 구도가 분명히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쪽에 있는 인디어런스가 선행을 안 간다는 조건을 맞이해야 하고, 중간권의 H하고는 블래싱 로드라든가 나머지 방타마도 선두권에 가담하려는 시도를 가졌는데 그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를 펼쳐야 된다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대한일품을 분명히 이번 편성에서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당장 구도에서는 최근의 모습에서는 2월달 이후 경주에도 파인기가 좀 있었던 모습이어서 당의 상태가 주로 확인이 먼저 돼야 될, 우선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될 마필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백돌위원회 중심마에 대한 설명 동의하고 있습니다. 1번 인디어런스는 게이트점으로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3번 스피드응용과 7번 방탄마까지도 7번 방탄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출발 실패하고 자리 못 잡고 전개도 실패하고,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입 전개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5번 승리 플러스도 그런 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이 최근에 직전 경주 빼고는 최근 4번 중에 3번을 1700m에서 굉장히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되고 선입권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데,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내내 시종일관 외곽 전개로 심소모하더니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째로는 충분히 선입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5번 승리 플러스를 아예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게, 승리 플러스 그렇게 좋은 마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1700에 도전을 해서 입상했던 그 경주 자체도 자력 입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승리 플러스는 선두권의 공략을 최적의 전개를 가담했을 때도 힘들었었고, 계속 따라가다가 1월달의 경주는 선행을 이제 선두권에 나서서 싸웠던 달가구름이란 마필이 무너지면서 승리 플러스가 이제 밀려서 올라왔던 경주 운영이라고 좀 평가를 내리거든요. 직전 경주 외선이라 할지라도 너무 걸음에 대한 여유를 보여주질 못했고, 상대보다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정력이 큰 마필도 아니고, 선입권에서 자리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어도 한 발 자체가 우월한 마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한 번쯤의 경험은 좀 더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전에 1700m 실패했던 말 1번 이 인디어런스, 3번 스피드 흥룡, 여기에 5번 승리 플러스 등등 내린 거리 1400m가 과연 이 3두의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에게 적정 거리가 될지. 3번 스피드 흥룡이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 코너 4개짜리 초반 전개 잘 풀었습니다만 초반에 좀 서두른 듯 했어요. 3선 인코스 2선에서 자리하고 레이스 펼쳤는데 막판에 좀 250m 무너진 가운데 이 내린 거리 1300m의 선유 3번 스피드 흥룡이 충분히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로 이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번 인디어런스는 오히려 직전에 선행 나선 것이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10번 대한일품이 정말 대한 세력 선행마가 될 수가 있겠고, 나서면은 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7번 방탄마도 내린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1번 인디어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레이스 흐름 은근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단거리 전력을 보이는 마필도 있는 반면 직전에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역시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경주 여건의 유불리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 토요 서울 7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4등급이 되겠고요. 4등급쯤 되니까 이제 5등급하고 약간 양상이 달라요. 선행 일변도라기보다는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기회만 된다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성입니다. 선행 경합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네요. 다만 당일 날씨는 꼭 체킹해 주세요.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면 오버페이스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가장 중심에 넣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말은 1번 라운세레나죠. 어떠한 흐름에서든 어떠한 전개든 충분히 가능한, 특히 라운세레나의 강점은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형 전력입니다. 인코스에서의 차분한 힘 한 배,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 내릴게요. 조금 더 잘 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상대가 좀 빠르고 강했었다라는 부분을 승급전에 적응하는 데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순위 상승해야죠. 서력전 기대합니다. 10번 개나리송 이 말 자체가 외곽에서 얼마만큼 선행을 빠르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선행 경합 여부가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텐데요. 직전 경주 솔직히 개나리송은요. 직전에 1700m를 출전한 이유가 있었죠. 잘 봐서 장거리가 통과한다면 3세마죠? 어디 가겠습니까? 오크스 놀이구선 1700 나갔었던 건데 문세영 기수가 참 이때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여러 마리 참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거리 줄여 내려와 있는 만큼 선행강군 필연 10번 개나리송의 적정거리 출전 꼭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이번 일각수 여기에 7번 리치마인 기본이죠. 이 두 마리는 선행, 선입권의 기본. 빠른 흐름 유리하게 이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라운세레나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면서 10번 개나리송이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 당일 날씨 체킹하면서 속보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 주신 4마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견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외환을 좀 넓혀보면 딱 한 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번 우라칸입니다. 최근에 1300m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모았지만 제가 계속 이 말은 한계거리가 12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은 주로에서는 11월 24일에 굉장히 가벼운 주로에서는 1300도 우승을 거둔 적이 있지만 이 말은 좀 아무래도 스피드가 그만큼 스피드에 치중된 말로 판단이 되는데 토요일에 젖은 주로일 가능성, 가벼운 주로일 가능성이 있고 5번 우라카니의 게이트점이면 1200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말로 판단합니다. 5번 우라카니의 도주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주를 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죠. 도주를 해준다면요. 다만 지금까지 무너졌던 경주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도주했어요. 선행 나섰어요. 오버페이스 했고 지구력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 경주 내용이 일관돼요. 거리를 줄였다라는 부분은 선행 상대마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편안하게 선행 나가기 힘든 편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5번 우라카는 추천 배제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1번 라운세레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좀 의지가 좀 약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뽑아낼 거름이 있었습니다. 좀 차별하게 승급전의 앞말이다 보니까 거리가 늘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첫 도전이다 보니까 조금 마필을 아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겠죠. 게너리송, 라운세레는 나머지 마필 다 좋게 보고 저는 여타의 마필보다는 또 외양을 넓혀 보기보다는 이 마필 조금 좀 껄끄러워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볼게요. 3번만 서울킹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3등급에서 강급이 된 마필이에요. 3등급 자체에서도 예전에 좋았을 때만 하더라도 스피드감 자체가 워낙 좋아서 선행 선입 굉장히 빠른 스피드 준성을 보여왔던 전력인데 강급되고 나서 최근 꾸준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선행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한정돼 있고 각질 변경하면서 게이트까지 좋아진 서울킨이라면 여기서 또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킨 평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정말 예리하십니다. 제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3번 서울퀸. 왜냐하면 직전 경주부터 훈련식 컨디션은 변화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직전에 좀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그리고 상대가 좀 강했었던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편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지가 약한 모습 속에서 조금 경주 운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만에 딱 출전을 했습니다. 안장 교체해서 인코스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솔직히 가장 껄끄러운 복병은 3번 서울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서울킨도 모래 반응은 좀 민감한 편이라는 부분. 즉 일각수와 개나리송 사이에서 이 말은 확실하게 위치를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주로 컨디션 잘 살펴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흐름이 예견되는 1200m 7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개나리송이냐 2번 일격수가 선행을 나설 것이냐. 안쪽 게이트 1번 이 라운세레나가 이 빠른 흐름에 선입 따라가는 전개로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오히려 전개 유리마다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비슷한 관점에서 이 8번 파이어볼도 직전에 2월 2일 경주였죠. 일각수가 이끄는 페이스 2선 외곽 따라가며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직전 경주 또 1300m 거리 이번에 내린 1200m 거리입니다. 일본 라운세레나와 같은 선상에서 자, 흐름 빠른 레이스에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 요 8번 파이어볼이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요 8번 파이어볼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좋은 지적이네요. 그 2월달 경주에서는 제가 이게 아마 당시 방송 추천 경주였죠? 그때 파이어볼까지 추천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그 각이 안 나옵니다. 전개가 나오질 않아요. 딱 그 원하는 위치, 딱 원하는 전개가 필요한 파이어볼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더 좋은 편성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 한 경주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개 시뮬레이션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겠습니까?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따라가는 전개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번 라운세레나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빡빡한 선두 흐름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근성 발휘할 수 있는 말을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4등급 무대에서 될 듯하면서도 최근에 애간장만 녹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겠고 데뷔전 치른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형국인데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은근 접전 레이스로 흘러갈 8경주는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뜰 수 있는 여건을 만난 말이 있는데 3번 과천장사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당겨 잡으면서 후미권에 자리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입을 했는데 다행히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기본적으로 스피드 자체가 초반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입니다. 인게이트로 내려온 만큼
선행 아니면 선행마 뒤에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이 편성에서는 가장 전개상의 유리함을 가질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 5번 지젤괴물도 눈에 띕니다.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3세마리인데 초반 스피드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착지 불량 그리고 직전에 초반 스피드를 감안해 볼 때는 이번 경주 만약에 3번 가천장사 선입작전이라면 선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또 능력도 충분히 이미 보여준 만큼 얼마든지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 말리지마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 자체는 크게 눈에 띄진 않는 말인데 1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 없는 고만고만한 편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경우엔 경합이 없이 올라갈 가능성 높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면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7번 리암수문이란 말도 직전 데뷔전에서 바로 가능성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문화가리알이나 대군 천하 같이 아주 기본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말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더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 높은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적 선입 전개 또는 선행까지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3번 가천장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대국 기본 마필들 상위에서 기본 능력을 봐야 하는 마필들에서 정확하게 지목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현등급에서 변화가 좀 더딘 마필들도 많고 연속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들이 많죠. 소개해주신 마필들 지젤괴물, 과천장사, 말리지마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천장사라는 마필 자체를 중심으로 잡아주셨는데 저는 불안 요소가 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마필 자체가 심하게 끄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그래서 이혁 기수가 아예 끄는 걸 잡아서 따라가만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통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구도는 직전에 입상에 부중도 올라간 데다 훈련 패턴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말을 무리하게 선두권에 나설까? 아니면 차봐줄까? 전개 운영하기가 상당히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중심으로는 좀 보기 힘들어 보이고 지젤괴물이란 마필도 잠재력만 맨날 좋아 보이는데 맨날 저기서만 입상 못하고 허부적거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고 말리지마도 결정력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세 마필은 봐야 하는데 또 높게 평가하기도 힘든 저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4번만 우리입니다. 데뷔전에 치르는 마필이긴 한데 초반에 약간 굼떠서 출발을 받았던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중속감을 보이면서 선입권에 가담하는 모습이라든가 코너를 크게 돌고 마필을 놔줬을 때 보여주는 마필의 주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강한 페이스의 그런 운영도 아니기 때문에 초반 발주만 잘 끊어낸다라면 잠재력이 좋았던 4번 우리라는 마필은 여기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4번 우리라는 말이 주행수사시 보여준 모습 분명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직선에서 정말 폭발적인 추임력 보여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전개 자체가 만약에 이번 경주도 데뷔전에서 최후위권에서 전개를 해낸다면 절대 입상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주행수사시 보여줬던 발주 이 말이 늦발을 한 게 아니라 초반에 가속 자체가 늦게 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 말인 만큼 하지만 그렇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만큼 당일 상태까지 체크를 해서 정말 최상의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라는 마필은 이제 가속이 늦게 붙는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발주가 순간적으로 약간 잘못 나와서 그랬지 가속이 늦게 붙었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발주를 탁 받아냈을 때는 저는 이 마필이 추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입이나 선두권의 공략을 나설 마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속을 붙는 추입이 아니라 선입 가능성, 선입에 대해서 운영을 해준다면 좀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번 우리라는 말에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동일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초반의 발주 부분 주행 심사시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가속이 좀 늦게 붙은 그런 모습을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미권 추입에 염려가 있었는데 만약에 앞선 전개를 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우리 갖고 치열하네요. 저는 우리에 대한 평가는 백동일 의원 편입니다. 이거는 상대마가 스프링백하고 이스트 킹덤인데 선행을 나선다 한들 의미가 없죠. 오히려 퍼지죠. 자, 저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5번 지젤괴물 제발 순위 상승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덩치도 좋고 정말 체형도 잘생겼고 훈련 시에 걸음도 나쁘지가 않은데 실전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이 좀 매번 아쉽습니다. 이번 편성 잘 만났으니까 꼭 선전해주길 기대해보고 있고
3번 과천장사를 직전 경주에는 이제 입상권까지 올라왔었던 전력인데 훈련 패턴이 변했죠. 당연하죠. 직전 입상 이후에 마방 이적을 했기 때문에 훈련 패턴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꺼림직하기는 해요. 당일 상태 꼭 체킹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1번 말리지만은 마방 이적 이후에 앞선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말이에요. 1번 말리지마 같은 경우에는. 7번 리암스 무니는 직전 경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코스 최적 전개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줘야죠. 직전엔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최성진 위원이 추천 마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결코 쉬운 경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준을 갖고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본다라면은 5번 지절개물, 3번 과천 장사 등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5번 지절개물은 작년 데뷔전 경주부터 상당히 거의 관심권의 개인적인 마필이었는데 당시는 2세 혼합 경주였죠.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이제 따라가며 3, 4코너에서 외측 기대는 악벽을 노출, 그 제어하느라 사투를 벌였죠. 이번에 5번 지절개물이 충분히 실전 변화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했다. 이번엔 보여줘야죠. 5번 지절개물 재차 강조해드리고, 신마 요 4번 우리도 주행심사 때 상위 등급 재검마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막판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데뷔전 1300 쓴다라는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9번 관악함성이 있습니다. 1700m 레이스만 뛰다가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입니다. 전개도 좀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력이죠. 이렇게 내린 거리에서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이 9번 관악함성이 되겠는데, 최성진 의원, 9번 관악함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이 1700m에서 앞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시정일관 곱게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데뷔 후에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3차권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 1700m 경주를 출전하고부터 그 뒤로는 계속 1700m만 출전했는데, 아무래도 이 말은 거리를 지금 내린 상황이라서 단거리에서는 어떤 정도의 경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직전 동거리 입상, 마방 이적 이후에도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 요 3번 과천장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9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1700m 선택을 했고요. 적중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1700m를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이두의 마필이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과연 이 두 마필 중에서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고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한 말은 어떠한 전개를 펼쳐낼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일단 안쪽에 3번 이 페더라이트입니다. 과거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도 선보였던 말인데, 꾸준하게 전력 변화, 직전에 첫 입상을 1700m에서 거두어낸 이 3번 페더라이트죠. 당시 초반에 선행을 받아냈고 살짝 압박을 받았음에도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1700m 코너 4개짜리 단번에 극복해낸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게이트 안쪽 외측의 6번 총알 가치가 맞상대 선행마로 부각은 됩니다만, 부담 중량 직전보다 0.5kg밖에 안 올랐고 코스 2점에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큰 이 3번 이 페더라이트,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외곽의 11번 킹앤아이가 작년에는 전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 내측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말인데, 역시 꾸준하게 실전 거듭하면서 변화를 보였고 지난 1월 달에 1300m 첫 승을 달성했던 전력이죠. 지난 2월 17일 날 1700m 도전에서는 점프 늦발하고 초반 전개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그래도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죠. 당시에는 하늘을 달리다라는 능력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전개가 뒤처지고도 뭐 착차는 컸습니다만 이 3차까지 했던 말. 직전은 스포츠 서울 배상경주 워낙에 강한 상대구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강평성에서도 충분히 전력을 다져왔던 요 11번 킹앤아이 이번에 편성 혹이 만났고 뭐 거리도 이미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요 11번 킹앤아이 강조를 드리고요. 6번 총알가치가 작년에 편골절과 골연골증 등으로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공백이 있었죠. 자, 이후에 뭐 11월 달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직전 경주 강공 선행 작전으로 코스 2점에 1순, 선행 1순 1700m로 우승했던 전력. 부담 중량이 2kg 올라 57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6번 총알 가치가 되겠고요. 여기에 4번 라운돌풍이 직전에 7마리 단순한 편성에 착지 불량으로 초반 전개 처져 후미에 있었습니다.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죠. 직전에도 초반에 발주가 매끄러웠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말. 이번에 거리 늘려 1700m 출전료 4번 라운돌풍의 역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 코스 2점에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페더라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중에 동거리 전개 2점과 또한 상태감이 우수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응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3번 페더라이트도 좋고 뭐 4번 라운돌풍이 이번 경주 1700 이제 지금까지 처음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한테는 오히려 1700이 어울릴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총알 가치도 좋고 킹앤아이도 좋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MC께서는 3번 페더라이트와 총알 가치를 같은 선상에서 보셨고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페더라이트나 총알 가치나 어찌됐든 선두권을 공략해야지 유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앞선에 나섰을 때 싸울 가능성이라든가 두 마필이 같이 붙어서 한 마필이 무너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적인 관점에서는 1700m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고 스포츠 서울배는 아쉬웠지만 11번 킹앤아이가 그 틈에서는 좀 더 유리한 9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서 중심 마필로는 이 마필의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좀 판단스럽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11번 이 킹앤아이의 실전 변화 기대치는 지금도 그렇고 당일도 그렇고 상당히 높게 신뢰하는 바입니다. 헌데 중심권의 마필은 아무래도 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고 직전에 이제 입상을 차지했던 2두의 이제 선행마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전개 코스 2점과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의 2점이 있는 3번 페더라이트가 좀 더 중심의 마필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하에 이 3번 페더라이트와 11번 킹앤아이의 동반 입상 기대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그런 형국입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이번 주는 기어이 꼭 반드시 적중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거리를 늘린 말과 그리고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 그리고 전개에 목쓴 것 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돼요. 전 그중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거리를 늘린 말 4번 라운드풍을 미리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3번 페더라이트는 직전에 성공을 한 케이스고 또 한두의 말이 있죠. 9번 MJ 타운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글쎄요. 순발력이 좀 부족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너무 상대말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랬던 걸 감안해 본다면 9번 MJ 타운은 차분하게 선입을 해도 되고요. 추입도 가능한 전력이거든요. 거리적으로 불편한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9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내심 상당히 저도 가슴속 깊이 지금 묻어두고 있는 마필인데 김지영 의원님께서 꺼내주셨네요. 자, 9번 MJ타운 이 1700m 첫 도전에 나섭니다만 전개도 뭐 직전처럼 후미 추입이 아니라 앞선에서 펼쳐낼 수가 있겠고 뭐 수영 훈련 동반 지그럭 보강에도 이 만절기했던 말인데 자, 이번 경주 코너 4개짜리 이 단번에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불안성은 갖추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재된 그 기본 전력으로서는 요 9번 MJ타운도 복병 가치가 있다. 단지 당일 이제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고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어서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아델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고 10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지금 편성보다 오히려 강하면 강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에서도 뭐 입상과 다름없는 3착을 2번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달 경주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고 직전 경주 자리를 못 잡았는데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 많지 않습니다.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으면 느린 페이스 경주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말로 생각하는 12번 아델의 꿈 선의권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페이스가 느리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 선행마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12번 아델의 꿈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전개를 펼쳐낼지 물론 과거에 작년 8월이었죠. 1700m 입상 전력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연속된 부진 또한 직전에는 코스 내측에서 주행을 내측에서 전개를 펼치면 이제 모래 맞고 좀 전개 처진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런 말들이 외곽 게이트가 낮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전력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지 못한 말이고 또 구전염도 최근에 발병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보다는 뭐 차후 경주 좀 앞선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코스도 잘 받았고 안쪽 게이트에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이 3번 페더라이트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살려 이번에 도전 가능한 변화기 대치를 가질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격동의 2등급 경주 1800m 레이스 서울 10경주는요. 백동일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마무리를 달려가는 10경주 가장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신 있는 마필들이 또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 마필 상태도 확인이 대각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는 확인이 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조건 자체가 워낙 좋아진 그리고 능력 자체, 편성 자체가 좋아진 그 각각의 마필들이 딱딱딱 포지션이 떨어집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안쪽 3번 글로벌 라인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의 기대주였죠. 과천시장배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선에서 무리하게 이제 전개를 풀어내질 못하고 좀 무너졌던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라인의 단점 자체가 선행을 좀 가야 좀 편하게 앞선에 나서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마필을 당금질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측에서 따라가도 외선 불리한 전개에서 따라가도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중장거리도 선행 아닌 조건도 괜찮아졌습니다.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입증해줬죠. 외선 10번에서 3선 내선까지 가담을 했고 마지막까지 상대권과의 격차가 나지 않을 만큼 여유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금비랑이에요. 문학조이였죠. 이번엔 상대보다 게이트가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라인은 여기서 선행도 됩니다. 게이트 이탈이 빠르다면 선행도 가도 되고 상대에 맞춰 뛸 수 있는 이번의 구도에선 최근의 안정감 이번에 오랜만에 정말 우승으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길 바라는 3번만 글로벌 라인의 안정감 자체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10번만 문학조임, 안쪽 1번만 정한킹덤, 그리고 4번만 용청을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번만 문학조임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에 이제 그 이전의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마필 자체를 좀 제어성 말머리를 하면서 너무 싸워주면서 좀 운영에 실패를 했던 거지 못했던 게 아니다. 직전 경주 마필을 놔주자마자 바로 선두권에 가세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안쪽 한두 두두 정도 빠르긴 한데 결정력이 크진 않아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학조는 여기서도 가능성 높고요. 안쪽에는 1번마 정한킹덤은 여기서 가장 조심해 주셔야 될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가 기댐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측 게이트와 외측 게이트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전력입니다. 1등급에서 강급이 됐어요. 근데 1등급 올라가는 과정에서 3번의 연속 입상을 차지합니다. 재밌는 건 정한킹덤이 입상했던 그 게이트는 모두 2번이었어요. 3번 모두 2번이었습니다. 그만큼 내측 게이트를 탔을 때 이 마필의 파괴력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인코스 내려왔죠. 직전부터 걸음이 살아났습니다. 중장거리 만난 정한킹덤도 아낄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4번은 용총이란 마필 자체는 모래를 좀 덜 맞고 뛰었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해주고 있어서 초반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서는 추진의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의 선 과거에 안 좋았던 나빴던 그런 모습을 벗어나면서 탈피하면서 완벽하게 적응력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글로벌 라인의 기본 능력과 전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번 글로벌 라인을 축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문학조이하고 이제 누가 더 가장 강하게 인기를 모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저는 3번 글로벌 라인 응원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윤곽 자체는 4번 용총, 10번 문학조이까지 거의 비슷한데요. 1번 정한킹덤이 복병으로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 말에 대한 대안 한번 여쭤볼게요. 정한킹덤이 모두 다 2번 게이트인데 이번에 1번이에요. 게이트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농담이고요. 이 말이 일단 앞선을 가줘야 되고 2, 3선 전개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선행을 2번 좋은 인연 혹은 8번 스피릿 오브 한센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8번 스피릿 오브 한센이 선행 1순 3위까지 차지한 전력이 있죠. 1800m에서. 어떻게 보세요? 8번 스피릿 오브 한센. 좀 더 경험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안쪽에는 3번 글로벌 라인이라든가 좋은 인연 또 선두권 가세 세력으로 좋은 마필들이기도 하고 좋은 인연은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격차를 벌인 선행을 갈 수가 없는 구도라서 버티기 힘들어 보이고요. 중간에 성파도 있어요. 성파도 빠른 마필이라서 선행 나설 수 있고 무엇보다 8번 스피릿 오브 한센은 직전에 이제 휴양 공백전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단거리라도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참았단 말이에요. 참고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밀리고 탄력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힘이 차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지금 장거리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무리한 선행을 가든 따라가는 전개를 가든 아직까지 힘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에서 8번 스피릿 오브 한센을 높게 평가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 10경주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가능성 특히 안쪽에 있는 3번 글로벌 라인과 10번 문학조이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꾸준함과 개인적으로는 상태가 분명히 회복됐다고 판단되는 1번 정한킹덤의 게이트 이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 자체가 언급해 주신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이번 좋은 인연과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훈련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눈에 띄는 말은 사실 스피릿 오브 한센인데 여기에 이제 4번 성파라는 말도 5번 성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선이 매우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중에 상태가 매우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추입형 말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번 위대한 전사입니다. 2등급에서 이미 능력은 검증이 끝난 말입니다.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졌지만 상태가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 이번 경주가 앞선이 혼탁해질 경우에 깜짝 추입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저는 7번 위대한 전사를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추입해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봐요. 위대한 전사는 제 기억으로는 강근마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 자체에서는 여유가 크지가 않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유심히 경주 운영을 보시면 레이스 흐름을 떠나서 위대한 전사는 따라가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어요. 참고 한 번 쓰려고. 추진 없이 최후미권에서 한번 따라가 보자. 마지막에 한번 탄력을 내보자. 안 나가요, 말이. 근데 이번 레이스 자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인연 성파도 있고 스피릿 오브 한센도 있고 빠르게 나설 수 있는 마필도 많은데 자리도 밀릴 뿐더러 추입 타이밍도 추입 여력감도 안 나는 7번 위대의 전사는 아직까지 좀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추천해 주신 그 경주 마들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매우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3번 글로벌 라인, 10번 문학조이, 1번 정한킹덤 등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9번 컨저버티브입니다. 델트하면서도 좀 악재가 좀 따랐던 말이고 지난 2월 3일 경주는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에 느즈막한 추입이었죠. 직전에 1400m는 적정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거리가 더 어울리는 말로 이 9번 컨저버티브 평가하는데 부담 중량까지 이제는 51까지 받았어요.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역습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9번 컨저버티브 실전 변화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히려 되려 묻고 싶네요. 컨저버티브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착 때문에 4개월 정지를 먹고 갔다 와서 발주 좋아지면서 붙여도 보고 따라가도 보고 해보는데 이도저도 안 돼요. 근데 마필은 분명히 되는 말이란 말이죠.
적정 거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상대 조건도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저도 감이 안 잡혀요. 전개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질 않습니다. 5번째 마필을 내려놨어요. 저는 지금 이 마필에 대한 판단은 우선 정리는 끝났는데 이 마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일 조건과 전개를 좀 더 그려보고 이 마필에 대한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동환 기수 잘 타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자, 직전에 통원의 3차기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개도 유리하고 3번 글로벌 라인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이 부각은 되겠습니다만 이 적정거리 직전의 장거리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엄선해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300m 혼합 3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3등급 안말 레이스고 단거리 1300m 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 윤곽은 드러나죠. 과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의 안말 경주 오랜만에 보시죠. 드물게 있는 경주이고 3등급에 올라와 있는 안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말들이 이제 3등급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을 올라가면서 보통 보여주는 전개는 선행이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4번 가온캔이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3번 초코캔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더 관심이 가는 4번 가온캔의 선행보다는 3번 초코캔디의 움직임이 더 관심이 가는 경주다라고 판단 내립니다. 초코캔디는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선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입상을 차지하죠. 현등급에서 확실히 경쟁력 확보한 전력으로서 부담 중량이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강조드렸다시피 안말 한정 경주라는 점, 즉 이 편성에서는 선행이던 선입이던 가온킨에게 선행을 내주고 간다 해도 충분한 경쟁력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4번 가온키는 선행을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전엔 초코캔디와 함께 경합을 해서 둘이 같이 무너졌던 경험도 있는데요. 가온킨 역시 일단은 선입이 된다라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이 말 선입 안 돼요. 선행 나서야 됩니다. 모래 안 맞아야 돼요. 모래 안 맞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7번 화기 전형적으로 선입, 데뷔전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라서 이 말에 대한 애정 기대치 상당히 높습니다. 승급전이지만 안말 한정 경주라면 가능성 있고 올라온다. 적정거리 2번 골드호라의 적정거리 추입력까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김정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3번 초코캔디와 함께 경합을 해서 완전히 무너진 경험이 있었던 3번 초코캔디와 4번 가온킨 입장에서는 4번이 선행을 밀고 나갈 경우 3번이 경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엔 4번도 충분히 선행으로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고 3번도 직전 같은 전개로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높게 보고 있고 7번 화기도 스피드 좋은 말이고 2번 골드호라도 훈련 상태 좋고 게이트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 비슷해요. 초코캔디, 가온킨, 화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번 경주가 좀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초코캔디든 가온킨이든 두 마필이 선행감을 불리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딱 보내놓고 따라가는 그 마필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선행 안 가려고 할까 봐. 그럼 화기가 선행 가고 레이스가 이상해질까 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가온킨 직전 선행 가서 진 거니까요. 그렇다고 좀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1번 아멘다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말 한정 경주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1700에서 적응을 못했던 아멘다가 직전 따라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인코스라면 아멘다는 분명히 취입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경합의 여지가 있고 상대 부진이 올라간 이번 구도라면 아멘다 역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마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오히려 3번 초코캔디가 그 전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승을 하려고 한다면 여태까지 따라가서 입상을 했어요. 우승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3번, 4번이 나란하게 서로 모래를 안 맞고 나란히 우선 돌 가능성, 우선 한 바퀴, 선행 한 바퀴 그
1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멘다의 올라오는 추임력보다는 골도라가 현등급에서 보여주고 있는 칼 같은 추임력이 좀 더 매력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3번 초코캔디, 4번 가온킨이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전개 양상도 이 3번 초코캔디와 4번 가온킨의 동반익상 기대치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4번 가온키는 직전에 스무스한 선행이 아니라 초반에 연마필과 추돌 이후에 외곽에 선행 나서는 조건 아무래도 초반에 살짝 그 추돌 여파로 인해서 편하게 선행 나선 조건이 아니었다 싶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이고 편성도 단촐한 가운데 선행을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진 말이기에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줄 것이고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네요. 4번 가온캔이고 따라가는 전개 3번 초코캔디 여기에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7번 화기 3두의 마필로 일단은 정리가 되는 이 토요 라스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1경주는요. 요 3번 초코캔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리빙TV 애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위원들 간 매경주 치열한 공방전이 마치 국회 청문회를 보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해당 경주 인기막 복병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 공방전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의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메시지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빙TV 경마방송이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